영양제를 먹고 어떠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는 질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김영재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래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유병장수하세요라는 말인데,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먹고, 두 번째는 잘 쓰고, 세 번째는 잘 내보내는 겁니다. 잘 먹고 잘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쓰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낍니다. 잘 쓰는 것은 우리 인체에는 지금 현재에도 수천에서 수만 가지의 생화학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있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손을 움직이는 것, 숨을 쉴 때도 우리 인체, 즉 세포들은 여러 가지 화학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에서 수만 가지의 화학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나 또는 해독 작용, 또 우리 세포를 생산하는 작용, 호르몬 대사 작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 쓰기 위해서는 각각 맡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인체를 공장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생산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공장이라면은 자동차 유리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의 후드를 만들어야 되고, 타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면은 좋은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겠죠. 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타이어를 잘 못 만들어요, 한 생산 라인에서. 그리고 한 생산 라인에서는 유리창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차가 만들어졌을 때 타이어가 없고 유리창이 없는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자동차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체는 하나의 공장이고, 그 공장에서 모든 것들을 잘 생산을 해내야지만이 좋은 생산품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생산품을 신진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것, 우리 인체에서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질병 없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잘 쓰이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잘 쓰이게 될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효소입니다. 각종 작용들, 즉 소화대사, 호르몬 대사, 세포 재생 대사, 이러한 것들에 할 때 필요한 것들이 효소인데,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대사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화가 돼서 장으로 가서 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간에서는 이 비타민 미네랄을 가지고 단백질과 합쳐져서 효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한 2만 5천여 종의 효소들을 생산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효소가 우리 인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타고 전부 다 배포가 되면서 인체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만의 효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 효소의 생산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신진대사, 즉 우리 인체를 잘 쓰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몸을 잘 쓰이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인체를 잘 쓰이게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영양입니다. 우리 세포들은 이 영양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을 보면은 영양 결핍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인체가 꼭 만들어서 써야 되는 영양은 효소가 핵심입니다. 인체가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꼭 필요한데, 이 효소들은 영양, 즉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 대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이 소장으로 가서 흡수가 되고, 그런 다음에 간으로 가서 혈액으로 배포가 돼서 각 세포에게 배분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체는 이 충분한 영양이 없으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소화가 되지 않고 해독 대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독이 우리 인체에 쌓이고 우리 인체에서 밸런스를 맞추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이 점점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에너지 결핍이 아니라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생활 습관을 자세히 보면은 에너지는 결핍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과다의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음식들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들 또는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많은 에너지는 주지만은 정말 우리 인체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은 극심하게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식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서 살아가기는 살아가요. 하지만 영양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질병화된다 또는 노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생채소와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줌으로 인해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간으로 가고 또 간에서의 단백질과 합쳐져서 효소를 만들어서 그 효소가 인체의 각종 신진대사에 쓰이게끔 하는 것이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는 것이 인체의 신진대사, 즉 잘 쓰는 데에 필수이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최소 5서빙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고요. 이 5서빙은 5접시를 얘기하는데 한 중간 정도에 되는 접시 5개가 있는 거를 5서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 런던대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이 런던대에서 하는 연구는 아니다. 5서빙도 부족하다. 10서빙에서 15서빙 정도는 먹어야지 우리 인체에서 제대로 대사가 일어나고 세포들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옥스퍼드 대학은 그 이상의 것을 먹어야지만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생활에 충분한 양의 생채소와 생과일을 섭취해 주는 것은 인체의 신진대사, 즉 잘 쓰는 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수천 수만 가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 영양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부족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제로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과연 충분할까요? 영양제로서 우리 세포들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 인체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그 연구의 퀄리티, 즉 연구의 질을 생각해서 인정해주는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영양제를 먹고 어떠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또는 질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전무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제는 우리 인체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영양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잘 먹고 있는 오메가3, 이 오메가3는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고 전립선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에 석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양제에 있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살아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아니라 오히려 한화된 비타민, 미네랄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 효소의 재료로 쓰이기보다는 혈관과 우리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서 효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효소 영양제들이 또 있어요. 효소 가루들이 있는데 이러한 효소 가루들은 가공식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된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는 수천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전공의를 할 때 저를 지도했던 피터 코엔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영양제나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거기에 해를 알리는데 선구자신데 그분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 있다고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이 아주 맞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살아있는 영양분들이 가장 많이 징집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생채소와 생과일인데 비타민, 미네랄 이건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파이토케미컬은 채소에만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체를 잘 쓰고 잘 돌아가고 그래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효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데 우리 인체는 정상적인 세포도 대사를 할 때 활성산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의 대사를 살펴보면은 이 세포가 대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TP라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세 번째는 탄소고요. 네 번째는 요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에너지와 물은 우리 인체에서 쓰이게 되고요. 탄소는 폐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가 문제인데 아무리 건강한 정상세포라도 활성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산화 영양소를 계속해서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인체의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 뇌는 포도당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충분한 항산화 영양소를 채소나 과일로 섭취해 주지 않으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각종 퇴행성 뇌 질환, 건망증 이런 것들이 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효소, 파이토케미컬 이 세 가지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는 필수인 영양들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타카로틴 또는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이렇게 색깔을 띠고 있는 채소들이나 과일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파이토케미컬은 인체에 들어와서 강력한 해독, 항산화, 항염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채소에 있는 원재료를 추출해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나 또는 라이코펜 영양제, 루테인,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섭취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었을 때만 이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는 것은 파이토케미컬을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 소스입니다. 우리 몸을 잘 쓰게 하려면 효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효소는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가요? 효소는 인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게 된다면은 인체에 있는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인체에서는 수천 수만 가지의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밥이 위로 들어와서 첫 번째는 소화가 돼야 돼요. 이때 나오는 것이 소화 효소입니다. 소화 효소가 없으면은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음식을 포도당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체가 영양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체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세포들이 영양으로 써야 되는데 이 포도당을 계속해서 분해하는 단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어도 한 20단계 정도가 있는데 그 단계들마다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들마다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포도당을 태워서 대사를 하게끔 만들지 못하고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활성산소나 다른 대사의 결과물이 우리 인체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없다는 것은 인체의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소가 쌓이게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소는 우리 인체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수천 수만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만 가지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효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의 효소는 자기가 맡은 특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효소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수만 가지의 효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소가 결핍이 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효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공급해 주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 효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소의 특수한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효소는 열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는 40에서 45도 되는 고온에 노출이 될 때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효소를 공급할 때 그 온도 밑에 효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삶거나 찌거나 볶은 상태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먹는 생채소와 생과일을 통해서 효소를 흡수해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 항산화 영양소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산화된 상태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산화된 물질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열하거나 아니면은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가열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소 반응은 탄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틀면은 그 불이 산소가 없이는 지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가열할 때 음식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들이나 비타민이 연소 반응을 통해서 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산화된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면은 우리 인체에도 계속 산화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프라이팬을 달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은 두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있고 주황색 불이 있어요. 파란색 불은 온도가 180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후라이팬을 달구기 시작하면은 후라이팬 온도는 거의 600, 700도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음식을 넣기 시작하면은 거기 음식들은 한 200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볶을 때 기름을 씁니다. 그 기름은 열을 더 높입니다. 이렇게 고온의 온도에서 우리가 음식을 하게 된다면은 재빨리 산화가 되고요. 그 음식들에 포화된 지방들은 과산화 지질로 바뀝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인체에 들어와서 강력한 활성산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생활 습관은 우리 인체에 엄청난 산화를 끼치고, 이 산화는 활성산소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는 정말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인체의 원리입니다. 세포의 대사, 아무리 정상적인 세포라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체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항산화 영양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그래도 활성산소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인체의 원리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활성산소란 무엇인가요? 이 활성산소는 탄소와 다른 산소의 물질인데, 산소는 우리가 O2라고 씁니다. 산소 이제 O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팔을 뻗어서 다른 O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돼 있는 이 결합이에요. 그런데 활성산소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원소는 아무거나 빨리 작용을 해서 완전한 상태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그 어느 것과도 다 작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작용이 바로 파괴입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라는 독소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또 독소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우리 혈액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는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백혈구를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파괴된 백혈구와 적혈구는 그냥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또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독소가 독소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독소가 또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에 끼치는 폐해는 연속 파괴입니다.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파괴해 나가요. 인체를 효과적으로 망가뜨리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주범인데, 이 활성산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으면 몸이 아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우리 인체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액에 존재하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의 기반을 보면은 염증인 질병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그럼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겠네요. 네,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인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우리 인체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균을 죽이고 또 독소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거는 이독 제독을 하자는 건데 우리 인체는 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양을 공급을 해서 활성산소를 없앨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독을 써서 활성산소를 없애고 또 왜 독을 써서 균이나 나쁜 물질을 없애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양을 공급해서 우리 인체에 있는 균을 죽이고 독소를 제거하고 또 항산화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건강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이 생채소와 생과일을 착즙해서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효소, 파이토케미컬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흡수율을 가장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섬유질을 부시고 그 섬유질 안에 있는 것을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착즙해내서 우리가 먹을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많은 연구들이 섬유질의 벽 안에 있는 영양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섬유질 벽 안에 있는 영양만이 핵영양이다라는 연구가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세포의 벽을 허물까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가열을 하면은 세포의 벽이 허물어지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핵심 영양소인 효소나 항산화 영양소와 또 파이토케미컬은 변형이 되거나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열을 가해서 먹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인 생채소, 생과일을 즙으로 내서 자주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채소, 과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가공된 주스를 먹는 겁니다. 이제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즙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사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통되는 주스들, 즉 우리가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스들은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멸균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두 번째는 UV 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있는 효소나 항산화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이 많은 양 파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주스들의 문제점은 첨가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첨가물 때문에 건강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식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채소와 생과일을 드실 때는 꼭 집에서 착즙이 된 주스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때 또 하나의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우리가 채소들을 살펴보면은 각 채소마다 특수한 영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있고 모든 채소에 섬유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각 채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영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수한 효소나 항산화 효소나 또는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먹는 것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캠페인이 하나 있었어요. 무지개의 색깔을 먹어라. 모든 채소에 있는 각종 무지개의 색깔을 같이 먹으면 좋다. 정말 일리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